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귀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표 작업 현장을 오늘 김용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귀내 선거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 선관위는 올해는 대선 2주 전부터 부재자 투표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re now actually able to open them as well. There's a state election board rule that allows us to do that. So last Monday we started opening and batching those to get ready to scan. 선관위 직원들이 부재자 투표 우편을 개봉한 다음 서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문제가 없을 경우 스캔을 합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용지를 스캔해서 보관할 뿐 투표 결과를 집계하진 않습니다. 집계는 대선일 오후 7시가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자 투표 집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이른 시기부터 개표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인 26일 정오까지 약 100만 명이 이미 부재자 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에 총 부재자 투표자인 20만 2,500명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부재자 투표가 선거 집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선일 오후 7시까지 투표용지가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관위 측은 우편 지연으로 인해 부재자 투표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이 될 때는 드랍박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eing a week away, sometimes you're at the mercy of the post office and the delivery schedule. So if you have it, drop it in a Dropbox. 만약 부재자 투표 서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관위 측은 유권자에게 다시 증명진술서를 포함한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We send a letter to that voter and a cure affidavit, and they have until 5 p.m. the Friday after election to send that affidavit and a copy of an ID back in to us in order for that ballot to count. 선관위 측은 부재자 투표 신청이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인사회가 귀내 카운티 행정위원회에 한글 투표용지 포함을 청원하는 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4일 둘루스 쇼티 하웰 공원에서 실시된 첫 모임에는 16명이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귀내 카운티의 영어와 스페니쉬에 이어 한글 투표용지를 공식 언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귀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정기 모임에 매달 참석, 청원자들의 서명 제출과 함께 한글 투표용지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내일 27일 조지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내일 오후 조지아주 웜 스프링에서 열리는 드라이브인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칼리지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조 바이든 후보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사바나 주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내일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지아주 방문이 예고됨에 따라 조지아가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오차 범위내 격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방문을 통해 부동표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연방 상원직에 도전하는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후보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내 카운티의 유명 재무설계사 크리스토퍼 번스가 자신의 업체에 대한 조사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번스는 제출 기한 직전인 9월 24일에 실종됐는데요. 연방수사국 FBI는 번스를 우편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행방불명된 유명 재무설계사 크리스토퍼 번스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번스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조사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 기한 직전에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만을 남긴 채 9월 24일에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번스는 연방국세청 IRS의 조사도 받고 있었습니다. 번스의 차량은 더노디시에서 발견되었으며
차량에는 78,000달러가량의 수표가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번스는 우편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FBI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번스는 37세의 백인 남성으로 키는 약 188cm, 몸무게는 약 110kg입니다. WSP-TV에 따르면 여러 고객이 번스에게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가량의 투자를 했으며 해당 투자금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번스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770-216-3000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 tips.fbi.go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스와 거래를 했거나 피해를 본 사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연락을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열대성 폭풍 제타가 미 본토로 접근 중인 가운데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한 뒤 멕시코만에서 다시 세력을 키워 수요일에는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타는 미 대륙을 지나면서 멕시코만 인근 지역과 에팔라치안 산맥 남부 지역, 그리고 미 동부 지역에 폭우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타는 올해 대서양 수역에서 형성된 27번째 열대성 폭풍입니다. 오늘인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92만 4,560명, 누적 사망자는 23만 7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1,11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6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5만 1,881명, 누적 사망자는 7,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97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926명, 누적 사망자는 619명입니다.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383명, 누적 사망자는 44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814명, 누적 사망자는 45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4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일명 썸머타임이 오늘 11월 1일 해제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새벽 2시를 1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애틀란타와 서울 간의 시차는 기존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26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영향 등으로 급락했습니다. CNBC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장 개장 후 707포인트, 약 2.1% 이상 떨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장중 2.1%, 1.7%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의 급락 배경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스파이어 브랜즈는 던킨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던킨 브랜드는 던킨과 베스킨 라빈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브랜즈는 샌디 스프링스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미 존스, 버팔로 와일드 윙스, 알비스 등의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던킨 브랜드의 거래 규모는 88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보도된 이후 던킨 브랜드의 주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인스파이어 브랜드 측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을 개시했습니다.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 100명에게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화이자의 백신이 이미 3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안정성 관련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우려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다른 한인 단체들에게 이미 제출했던 영수증을 귀네 카운티 정부에 중복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N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리가 되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